혹시 냉장고 문을 열 때 물보다 먼저 손이 가는 병이 있으신가요? 라벨도 익숙하고 색도 편안해서 습관처럼 꺼내드는 그 차 말입니다. 갈증이 크지 않아도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먼저 놓이는 느낌이 들죠. 왜 이런 선택이 자연스러워졌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맹물은 밍밍하게 느껴지고 차는 향도 있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서 더 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물 대신 차가 일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차를 꽤 마셨는데도 입은 다시 마르고 몸은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손이 가는 곳은 종종 가슴이나 배입니다. 뭔가 채워지긴 했는데 편안하지 않은 느낌 때문이죠. 이 느낌은 몸이 보내는 아주 미묘한 신호입니다. 수분은 들어왔지만 몸이 쉬어가지는 못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셨다는 사실보다 마신 뒤의 느낌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는 갈증을 달래는 음료이지만 몸이 가장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수분과는 성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물처럼 마실수록 몸은 계속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68배 이정자 씨는 하루를 보리차로 시작했습니다. 맹물보다 훨씬 잘 넘어가서 늘 곁에 두고 마셨죠. 그런데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는데도 갈증이 남아 있었죠. 정자 씨는 그제야 무엇을 마셨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물과 차가 몸에서 맡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관찰입니다. 이 기준은 스스로의 몸 상태를 살피는 데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만 남깁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차를 꺼내기 전 물 한 컵이 먼저 떠오르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선택이 몸의 느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를 여러 잔 마신 날인데도 이상하게 입이 다시 마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은 적셨는데 몸 안쪽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남죠. 이럴 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마셨는데 왜 몸은 더 달라고 할까? 내가 물을 적게 마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때 몸을 무의식적으로 만집니다. 아랫배를 살짝 누르거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느낌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신 직후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면서 몸은 계속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차는 몸 안에 수분이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반응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신 양에 비해 채워졌다는 느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오후가 특히 길게 느껴집니다. 다리는 괜히 무거워지고 소파에 앉아 쉬는 시간이 늘어나죠. 피곤해서라기보다 몸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의 박영수 씨는 하루 종일 결명자차를 곁에 두고 마셨습니다.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물처럼 자주 마셨죠. 그런데 오후만 되면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꽤 마셨다고 생각했는데도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양이 아니라 종류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차를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몸의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고 생활 리듬과 마시는 방식에 따라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몸 신호를 살펴보는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차를 마신 뒤에도 갈증이 남는다면 그 다음 한 잔은 물로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때 몸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음료를 마셔도 언제 마셨는지에 따라 몸의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외출 전과 후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비슷합니다. 입이 텁텁하고 속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을 먼저 마셨는지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혹시 아침부터 차를 마신 날 괜히 속이 빨리 움직이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눈은 떴는데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듯한 감각 말입니다. 이럴 때 손이 배나 가슴으로 가며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물을 먼저 마신 날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속이 조용히 풀리며 몸이 천천히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여는 기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차는 언제 마시는 게 맞을까 하고요. 답은 하나로 정해지기보다는 몸이 깨어있는 시간에 더 잘 어울린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낮 시간에 마시는 차는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식사 뒤 입안을 정리하거나 오후에 기분을 전환할 때입니다. 이때는 물을 대신하기보다는 음료로서의 자리가 자연스럽습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9의 이순자 씨는 늘 아침을 차로 시작하던 분입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물을 먼저 마시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화장실을 덜 찾게 되었고 다리의 무거움도 덜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큰 변화가 아니라서 오히려 그 차이를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갑니다. 몸은 수분이 들어오는 속도와 방식에 민감합니다. 차는 향과 성분이 함께 들어오고 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는 물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표를 정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갇힐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가장 편안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아침이나 외출 직후처럼 몸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한 잔만큼은 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병이 있습니다. 라벨은 익숙하고 색도 편안해서 생각 없이 손이 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 그 차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물보다 이 차를 더 자주 마시게 되었을까? 습관일까 아니면 몸이 원해서일까 하고요. 처음에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맹물은 심심하고 차는 향이 있어 마시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는 점점 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느낌이 끼어듭니다. 분명히 마셨는데도 다시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입은 개운한데 속은 아직 비어있는 듯한 감각이 남죠.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배나 옆구리에 손을 댑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묘하게 허전한 느낌 때문입니다. 몸이 마셨다와 편안하다를 구분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는 마시는 순간의 만족감은 크지만 몸이 쉬어야 할 때까지 조용히 머무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계속 찾게 될수록 몸은 오히려 더 많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의 최명희 씨는 옥수수 향이 나는 차를 늘 냉장고에 채워두었습니다. 맹물보다 부드러워서 하루 종일 마셨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속이 더부룩해 소파에 기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했는데도 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제야 차를 마신 횟수와 물을 마신 횟수를 나눠 세어보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다시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차가 나쁘다는 결론이 아니라 차에게 물의 역할까지 맡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몸은 향보다 단순함을 원할 때가 있다는 깨달음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차를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따라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몸 반응을 살피는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일상 전반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냉장고에서 차를 꺼내기 전 오늘 물은 몇 번 먼저 마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차를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할까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담을 느낍니다. 차는 이미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뒤에 마시던 한 잔, 오후에 쉬어가며 마시던 그 시간까지 없애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봅니다. 차를 줄이려 하지 말고 물을 먼저 마시는 순간을 하나만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옮긴다는 건 완전히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이 변화에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이나 외출 후처럼 몸이 비어있는 시간에 물이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 차를 마셔도 느낌이 다르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배를 문지르거나 가슴을 누르는 동작이 줄고 숨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몸이 이미 한번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순서 하나로 달라질까 하고요. 답은 크고 분명한 변화라기보다 덜 불편한 쪽으로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의 오정희 씨는 차를 좋아해 하루 종일 마시던 분입니다. 차를 끊지는 않았고 아침과 외출 후에만 물을 먼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후에 소파에 앉아 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정희 씨는 변화가 작아서 오히려 오래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차에는 각자의 성질이 있고 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이 먼저 들어오면 차의 성질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 생활 리듬, 마시는 양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의 몸 신호를 살피기 위한 참고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생활 전반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차를 줄이려 애쓰기보다 하루에 한 번만 물이 먼저였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 한 번이 몸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던 리듬이 멈추고 이제는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 준비를 하죠. 이 시간대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녁에 마신 한 잔이 밤의 느낌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를 마신 저녁을 떠올려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실 때는 편안한데 잠자리에 들면 몸이 완전히 내려앉지 않는 느낌입니다. 눈은 피곤한데 마음이나 가슴은 괜히 깨어있는 기분이죠. 이럴 때 손은 자연스럽게 목이나 가슴으로 갑니다. 답답함을 풀어보려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몸이 쉬고 싶은데 신호가 조금 엇갈릴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반대로 물을 마신 저녁은 흐름이 다릅니다. 맛이나 향은 없지만 속이 조용히 가라앉고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에 더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요.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마셨는지보다 마신 뒤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저녁은 몸이 회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자극이 적을수록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1의 윤상호 씨는 저녁마다 향이 있는 차를 마셨습니다. 습관처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밤에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꾼 느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차 대신 물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상호 씨는 그날 밤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짚고 갈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저녁에 들어오는 자극에 낮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료라도 저녁에는 느낌이 더 또렷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저녁에 차를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의 종류와 양,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밤을 돌아보는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한 잔을 물로 선택해보는 날을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 선택이 밤과 아침 사이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물도 꽤 마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할까 하고요. 차를 하루 종일 마셨는데도 입은 마르고 속은 허전했던 날. 그날은 괜히 가슴이나 배에 손이 가고 몸이 쉬지 못하는 느낌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차를 마신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걸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쪽에 가깝습니다. 차가 나쁘다기보다 차에게 물의 자리까지 맡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관찰입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오면 더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괜히 손이 배로 가지도 않고 숨도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중심에 둔 날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하루 끝에서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덜 피곤하지?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갑니다. 차에는 각자 성질이 있고 어떤 차는 몸을 깨우는 쪽으로 어떤 차는 수분을 빨리 내보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셨느냐보다 무엇을 대신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차를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는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는 차의 자리에, 물은 물의 자리에 두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한 잔, 외출하고 돌아와 한 잔, 잠자기 전 마지막 한 잔. 이 세 번 중 한 번이라도 물이 먼저였던 날 몸의 느낌이 어땠는지만 기억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방식을 따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이 언제 가장 편안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냉장고 속 차병이 한 번 더 떠올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